저는 공간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기관에서 10년 정도 전시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재직을 시작했었고요. 이후에는 영역을 확장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비롯한 문화예술 영역의 전시 디자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시 디자인은 전시 기획자분들이 하신 기획안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디자인이랑 그래픽 디자인 영역이 좀 나누어져 있고요. 둘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시 공간 안에서 구획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관람객들 동선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혹은 공간에 대한 색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때로는 가구 디자인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시의 전반적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아갈지, 키비주얼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같이 협업을 하는 지점은 전시 공간 안에서 공간 그래픽을 어떻게 좀 잘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공간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 하나의 좀 결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시의 그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시 디자인 안에서도 공간 쪽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획자분이 전시 리스트를 주시면은 그게 전시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때 볼륨이 잘 맞는지, 그 작품 리스트상의 작품들이 공간에 다 들어가는지, 저희는 이걸 볼륨 체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볼륨이 공간에 잘 어우러지는지, 너무 많다 혹은 좀 적다라고 하면은 기획자분께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이번 전시에서는 이 전시 작품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덜어내 주시기도 하고요. 이 공간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추가해 주시거나 해가지고 전반적인 전시의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같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볼륨 체크가 끝나면은 공간의 구성을 어떻게 나누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지, 결국에 전시 디자인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 작품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고 잘 느끼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같이 하는 편이고, 때로는 기획자분들이 아니라 작가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작가분이 제 작품에서는 어떤 배경 색깔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혹은 제 작품은요 어느 정도 높이에서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매뉴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그 매뉴얼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혹은 이렇게 적용해볼까요 라고 제시를 한번 하기도 하고요. 아마 직장에 계신 디자이너분들도 9to6를 지키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워낙에 디자인 업무 자체가 너무너무 많고,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또 24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 또한 전시가 많을 때는 계속 현장에 나가 있는 편이고요. 아닐 때는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주로 말씀 주신 9to6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전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던가, 그러니까 주로 회의를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리고 그 이외에 6시 이후부터는 제 디자인 작업을 하죠. 왜냐면은 그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제 퇴근을 하시고, 저는 오롯이 전시 만드는 디자인에 조금 몰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기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임박하면은 현장에 주로 많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중간중간 변동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랩탑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 중에 지방 출장 간다 하면은 기차 안에서도 작업을 하고, 어딜 가든 같이 컴퓨터랑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전시가 임박하면 대부분 다 현장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목공이 올라간다, 혹은 도장 컬러를 봐야 된다, 아니면 작품 설치할 때도 그 높이 같은 거를 같이 체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작품 다 설치하고 나서도 조명 세팅 같은 것들, 공간 계획한 거에 너무 많이 결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죠. 저 오픈을 해놓고서는 계속 이제 운영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시 기간 자체가 운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들도 대응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계획상에는 이렇게 동선이 이동하게끔 해야지라고 계획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이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안내를 친절하게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뭐 사이니지 같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하고, 제품 정보 그래픽 같은 것들도 기존에는 작은 글씨로 해봤는데 조금 더 큰 글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활자를 조금 더 키워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은 운영을 하다가 뭐 파손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시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작품이 먼저 보이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해지면은 어쨌든 작품보다는 더 다른 곳에 시선이 닿다 보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그 전시품 자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돋보일 수 있도록 제일 감상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 과정을 보면은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늘 좋은 동료들이랑 함께 하고, 그리고 전시라는 게 독주가 아니라 협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같이 움직여서 좋은 그림을 만들고 좋은 전시를 만들고, 전시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좁아요. 이런 기관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있는 게 굉장히 인원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제가 그 인턴을 할 당시만 해도 국가기관의 인턴십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기관에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직군들을 모집을 했었거든요. 뭐 디자인, 학예, 뭐 홍보, 뭐 보존, 뭐 이런 그 다양한 파트들을 인턴십을 운영을 해서 그 인턴분들이 1년 동안 잘 트레이닝을 마치고 다음 이제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제도였는데, 우연히 그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것도 그 기간에 제가 못 봤으면은 아마 지원을 못 했었겠죠. 그때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미술관에서 인턴십을 했었었죠. 그래서 1년 동안 미술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 안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디자이너 활동을 했었죠. 어디서 나가서 뭔가 보면은 제일 좋은데요. 그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가서 어떤 영감을 얻는다던가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 좋은 건 이제 일하는 현장에 가면은 작품들이 있고, 작품들을 보면 또 그 자리에서 뭐 영감을 얻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실은 동시대적인 것에서 영감을 얻기보다는 조금 오래된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마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래전 전시들, 막 1910년대 전시들도 잘 아카이빙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전시 디자인이 어땠었는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전시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환경을 어떻게 구성을 했었는지, 혹은 전시 작품을 배치했을 때 어떤 방식을 좀 취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또 신기한 거는 그때 연출 방법이 지금 동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변형은 있겠지만 그 하나의 어떤 맥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고 배우는 편이에요. 찾아보세요. 그 포스터나 브로셔 같은 것도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네. 근데 다들 보면 또 안 되는데. 나만 봐야 되는데. 어린이 전시여서 꼭 달라야 된다라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매번 어린이 전시 때마다 기획자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여기가 너무 키즈 카페 같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어쨌든 미술관은 교육 공간이다 보니까 행동함에 있어서 너무 자유분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미술관 전시실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전시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작품 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적용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가벽 높이 같은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키에서 섰을 때 이 정도면은 공간감을 조금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 코로나랑 달랐던 것 중에 제일 큰 것들은 단절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던 것들. 아무래도 방역거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간 디자인을 할 때도 조금 모순되는 얘기인데, 열린 공간이지만 뭔가 이렇게 구획을 나눠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고민을 풀어볼까 하다가, 뭐 커브형 그런 벽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시선이 투과되는 재질을 활용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워라밸을 중시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시 디자인을 안 한다 하면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근데 매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공력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작은 공간이면은 쉽겠네 이번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한 번도 쉽게 넘어간 전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연말까지도 전시를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전시는 계속 있으니까요. 준비를 잘 하고 그 전시가 잘 마무리돼서 개막을 하고 많은 관람객들을 좀 만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저의 지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간 내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듯이, 그러니까 실은 전시 디자인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분들은 미술관의 디자인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전시 디자이너 분들이.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자 라고 좀 얘기를 나눠서,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향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의 영역들이 확장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